왜 어떤 사람은 평생 일만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손에 쥔 것 하나 없이도 거대한 부를 이루는 것일까요? 정주영은 그 해답을 평생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돈은 기술이나 운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기회를 기다리고 단번에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정주영은 작은 습관이 결국 부의 방향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평생 몸으로 실천한 7가지 원칙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일구고 나라의 경제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단계, 즉 돈을 벌기 위한 기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질서, 절약, 원칙입니다. 정주영은 늘 작은 질서가 큰 돈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돈 한 푼 없을 때에도 지갑 속을 항상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구겨진 지폐는 펴서 가지런히 두었고 필요 없는 영수증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돈을 대충 다루는 사람은 돈이 머물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작은 지갑 하나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결국 큰 재산을 다루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돈은 흐트러진 주머니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지갑은 어떤가요? 무심히 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가 이미 당신의 재정 상태를 예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작은 절약의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부터 못하나 빵 한 조각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인 작은 돈이 훗날 큰 사업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건설 현장에서 남은 못을 주워 모으고 나무 조각도 버리지 않고 활용했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자 직원들도 자연스레 절약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절약은 인색함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태도가 결국 큰 돈을 불러오는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돈을 대할 때의 원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돈을 벌 때 불법적이거나 부끄러운 방법을 거절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무리 커도 그 돈이 자신과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돈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더러운 물을 막아야 맑은 물이 모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유혹과 뇌물을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손해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신뢰와 더 많은 자본이 몰려들게 했습니다. 깨끗한 돈만이 더 큰 돈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강조했습니다. 작은 질서를 지켜라, 작은 절약을 아껴라, 깨끗한 돈만 받아라. 이 3가지가 돈을 벌기 위한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위에서만 다음 단계가 가능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다룰 수 없고 결국 돈은 그 사람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걸음을 배웠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지갑을 정리하고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고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부를 향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주영은 여기에 더해 반드시 지켜야 할 또 다른 자본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본, 바로 신뢰였습니다. 정주영은 평생을 두고 강조했습니다. 신뢰는 돈보다 강하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낸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힘이 결국 현대를 일으킨 원동력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게 만든 자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일할 때 그는 작은 돈을 빌려 공장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이들이 많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서도 빚부터 먼저 갚았습니다. 스스로를 쪼들리게 하더라도 빚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갚지 않아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이 한마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끝입니다. 현대건설이 작은 하청업체였을 때 그는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남들이 잠든 새벽까지 현장을 뛰어다니며 약속한 기일을 지키려 했습니다. 설사 이익이 줄더라도 남의 돈과 남의 노임은 절대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현대라는 이름을 곧 신용장처럼 만들었습니다. 발주처는 그를 믿고 공사를 맡겼고 은행은 담보가 없어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신뢰를 시험받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약속을 가볍게 어기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빚을 미루는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행동이 미래의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정주영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작은 약속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사람은 신뢰를 따라 움직인다. 신뢰가 곧 자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조차도 사람들에게 우리 현대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발주처도 협력업체도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늦추면 괜찮겠지,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망으로 우리는 평생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돈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정주영은 신뢰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빚에 대한 태도를 틀었습니다. 그는 늘 빚을 갚는 순서를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빚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빚이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신뢰를 걸고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빚은 칼과 같다. 잘 쓰면 길을 열지만 잘못 쓰면 내 목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무조건 피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보일 때는 과감히 빚을 내어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 기한보다 앞서 갚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빚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목숨처럼 지켜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가 신뢰를 지킨 덕분에 현대는 은행도 고객도 협력업체도 기꺼이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신뢰가 그의 가장 큰 자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이 분명해집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빚을 바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자본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뢰 이후에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시간과 배움이었습니다. 시간은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산이고 배움은 평생을 풍요롭게 하는 자본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을 두고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에게 돈은 수단이었고 시간은 본질이었습니다. 시간은 곧 인생이었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성패를 가른다고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서 일할 때 그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달리 그는 하루를 쪼개쓰며 살았습니다. 새벽에는 남들보다 먼저 일을 시작했고 낮에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몸이 지쳐도 마음속에서는 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쉬면 시간은 앞으로 간다. 나는 멈출 수 없다. 그는 사업을 일으킨 뒤에도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공사 기한을 남들보다 일찍 끝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약속된 날보다 하루라도 먼저 끝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라는 이름은 곧 기한을 지키는 회사 현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 관리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다시 돈을 불러온 것입니다. 정주영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네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 말해봐라. 내가 네 인생을 말해주겠다. 그에게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하루를 허투루 쓰는 사람은 인생도 허투루 보내고 하루를 철저히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성취를 남깁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배움과 기록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규 교육은 오래 받지 못했지만 그는 스스로 배움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배우고 실패해서 배우며 살아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기술자에게는 끊임없이 질문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머리에만 담으면 흩어진다. 손에 남겨야 내 것이 된다. 실제로 그의 수첩은 늘 빼곡했습니다. 떠오른 생각, 중요한 약속, 실패에서 얻은 교훈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훗날 그의 사업을 일으킨 아이디어와 전략은 모두 이런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당신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책에서 좋은 구절을 읽었는데 그냥 덮어버리면 며칠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밑줄을 긋고 노트에 옮겨 적으면 오래 남습니다. 정주영은 바로 이 차이를 알았고 기록하는 습관이 결국 불을 만드는 습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우고 땅에서 배우고 실패해서 배워라. 실제로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다시 읽으며 다음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주영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썼습니까? 오늘 배운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만약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시니어가 된 지금일수록 시간은 더욱 귀합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기록을 남기며 하루를 다스리는 것이 곧 풀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둥이 분명해집니다. 돈은 시간에서 나오고 시간은 배움과 기록을 통해 불어난다. 정주영의 부는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고 배우며 기록을 남기는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또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존중하고 배우고 기록해도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벌고 풀을 지키려면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는 끊어야 하는지 인간관계의 선택이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을 두고 말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망하고 사람 때문에 흥한다. 돈을 벌고 지키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아직 작은 업체였을 때 그는 수많은 제안과 협력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보장한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화려한 말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이어도 신뢰가 없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과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나를 속인 사람과는 두 번 거래하지 않는다.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정주영은 성실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큰 인재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은 금맥과 같다. 한번 삽질로는 흠맨 보이지만 끝까지 파면 금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기적인 실력보다 장기적인 성실이 더 큰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 때문에 낭패를 본 적, 혹은 성실한 사람과 함께해서 성공을 경험한 적 말입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돈도 따라오지만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돈도 함께 사라집니다. 정주영은 또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끊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혹은 당장의 이익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였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잘못된 인연은 과감히 끊었습니다. 그 단호함이 그의 길을 지켜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회사 내부에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으면 지위와 상관없이 내보냈습니다. 감정에 끌리지 않고 냉정하게 회사를 보호했습니다. 덕분에 현대는 어려운 시절에도 조직의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 때문에 조직이 무너진다. 한 사람을 잘못 두면 100사람이 피해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니어가 된 지금 우리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내 삶을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노후의 인간관계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부정적인 사람과 엮이면 삶 전체가 피폐해집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했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배신을 겪으며 배운 결과였습니다. 그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붙잡지 말아야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남긴 말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이 재산이 아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재산이다. 건물은 무너지고 돈은 흩어지지만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기둥이 분명해집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잘못된 인연을 끊을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불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자 정주영이 평생 몸으로 보여준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이 모든 원칙을 하나로 엮어 주었습니다. 작은 질서, 절약, 원칙, 신뢰, 시간, 배움, 그리고 사람, 이 7가지를 지켜야만 돈을 벌고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 정주영의 7가지 원칙을 총정리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강조한 첫째는 작은 질서였습니다. 그는 지갑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돈은 펴고 불필요한 영수증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작은 질서가 결국 큰 돈을 다루는 힘을 길러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갑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미 그 안에 당신의 재정 태도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작은 절약이었습니다. 그는 못하나 빵 한 조각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불렀지만 그 절약이 훗날 거대한 조선소와 고속도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절약은 인색함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셋째는 돈을 대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불법적이거나 부끄러운 돈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깨끗한 돈만이 더 큰 돈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물과 같다. 더러운 물을 막아야 맑은 물이 모인다. 넷째는 신뢰였습니다. 그는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빚은 반드시 갚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현대라는 이름 석자는 곳 신용장이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시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누구보다 시간을 아꼈고 맡은 일의 기한을 반드시 앞당겨 지켰습니다. 시간 관리가 곧 신뢰였고 그 신뢰가 다시 돈을 불러왔습니다. 여섯째는 배움과 기록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은 짧았지만 그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배우고 실패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머리에만 두면 흩어지지만 손에 남기면 재산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째는 사람과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손을 잡지 않았고 성실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잘못된 인연은 단호히 끊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정주영은 이 7가지를 단순히 말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가난한 소년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한 그의 길에는 언제나 이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원칙은 우리 차례입니다. 지갑을 정리하고 작은 돈을 아끼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약속을 지키고 빚을 바르게 대하십시오. 시간을 존중하고 배우며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잘못된 인연은 단호히 끊으십시오. 시니어가 된 지금 우리는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순간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주영의 7가지 원칙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노후를 지키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할 게 없다. 하면 된다. 그 단순한 신념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가장 크게 공감한 원칙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과 단호한 선택, 그리고 올바른 태도,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노후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